저한테 땅 투자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호재대로 되면 얼마 가는 겁니다. 이거 맞추는 게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 공부를 할 때 공법 공부만 끝내는데 아닙니다. 지역과 호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토지 투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땅 자체를 잘못 사는 게 아니고 호재를 잘못 읽어서 땅 투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뭔가가 개발이 됩니다 라고 하면 개발 호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라고 할 때 남들이 모를 때 사야지, 발표 전에 사야지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지하철 호재가 있다. 그럼 어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이겠네?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기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호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역개통할 주변 땅이니까 사야지 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떤 땅을 사야 되느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곳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 입장에서 행정계획을 냅니다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뒷단에 사업 시행자가 있느냐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사업 시행자가 같이 있어줘야 이래야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옥션원, 옛날 이름이 굿옥션이었습니다. 옥션원과 함께하는 토지 특강 이야기 한번 슬슬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 옛날에 굿옥션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굿옥션이 가격 대비 쓰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닌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돈을 버는데 그 정도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굿옥션 때도 계속 쓰다가 그게 또 익숙해지니까 옥션원도 쓰고 그랬습니다. 사실 뭐 지지옥션이라 더 오래된 브랜드도 있지만 지지옥션은 보는 게 그냥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굿옥션을 써가지고 계속 옥션원 쓰고 있고, 그 이후에 생겨난 많은 어떤 경매 사이트들도 보면 이제 옥션원에 사는 것을 이제 거의 미러링 하다시피 해서 뺏겨서 많이 쓰죠. 그죠? 뭐 제가 괜히 옥션원하고 이런 거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 전혀 아닙니다. 볼게요. 특히 토지 투자가 옥션원이 굉장히 편해요. 보면은 테마 검색이나 이런 보면 역세권 검색, 뭐 뉴스 관련 검색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용도 지역에 맞춰서 검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테마 검색에 용도 지역 검색이 있죠. 내가 사고 싶은 토지가 뭐 이렇게 땅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도시 인근에 내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투자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모든 토지는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용도 지역이 뭐 있습니까? 이러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공법에서 주상공록까지를 도시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도시지역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비도시지역이라는 공법상의 용어는 없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자 어쨌든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주상공록까지를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 지적 편집도를 놓고 볼까요? 여기 보면은 신도시가 이렇게 브레인시티 신도시가 들어온다. 즉 동탄이요, 평택이요, 고양이요, 위례요, 파주, 운정이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볼게요. 동탄이다. 거의 동탄은 들어온 지가 오래돼갖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위례는 주변에 개발제한 구역이니까 좀 내용이 어려워지고, 고양, 파주, 운정으로 합시다. 파주, 운정이다. 그럼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요런 데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요런 데 끼어 있는데 요런 데들 있죠. 요런 게 녹지지역이에요. 요런 게 녹지지역. 그리고 요 베이지색 요런 것들이 계획 관리지역이고 이러거든요. 안성 지도를 보면은 핑크색 요거 얘네들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요게 준공업지역 돼 있네요. 요거 공업지역이고, 노란색 주거지역이고, 에워싸고 있기를 초록색 돼 있죠. 요게 다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투자는 어디서 찾으면 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상공이 커진다 라고 하면은 그 옆에 붙어있는 녹지지역은 상업적 가치가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인근에 녹지지역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옥션원으로 녹지지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파주 운정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파주 운정이다라고 봤더니 전자지역들을 보니까 이 동네는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서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호재가 여기 또 뭐 있죠? 여기 제2외곽 고속도로가 법원 IC까지 있잖아요. 법원 IC 다음 고속도로 IC가 어디 생깁니까? 라고 하면 요렇게 와서 이쪽에 도내 IC라고 생기고요. 그 다음에 JC라고 하죠. 하나 만들어주고, 운정 IC 연결부가 요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IC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요쪽에 어디로 생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스카이
스카이뷰로 볼게요. 이렇게 요 아파트 지금 짓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정주 인구가 늘어날 호재가 있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습니까? 예, 북쪽으로 제2외곽 고속도로 RC가 있네요. 그러면 법원 RC까지 개통한 게 요래 와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김포 하성면으로 가서 통진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렇게 고속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럼 나는 이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농림지역은 땅을 사도 지역에 정주인구 늘어나고 이래도 땅값 올라가는 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획관리를 사야 되겠네, 요 동네는. 맞죠? 그럼 요 동네는 일부 또 녹지 지역이 있네. 그럼 요런 데 찾아볼까요? 옥천은 좋죠. 계획관리 지역을 치고 경기도 파주시, 그럼 오도동에 경매 나온 게 있느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효율이 굉장히 좋죠. 경매 나온 게 지금은 없네요. 그럼 오도동을 빼고 검색해도 그러면 파주의 계획관리는 전체적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것들, 유찰된 것들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찾으면 되겠네. 예, 이런 식으로 보면 좋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용도 지역이 주상공, 그 옆에 녹지 지역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녹지 지역 찾을 때는 주상공 중에서도 신도시 들어와가지고 주거 지역 커지는데, 상업 지역 커지는데, 공업 지역 커지는데 하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남양주 같은 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양주에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죠? 왕숙지구가 있죠. 또 뭐 있죠? 왕숙 지구가 있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지가 있죠. 진접이가 있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어떤 호재가 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택지지구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호재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면은 제2외곽 고속도로가 있고, 별내에서 오남을 통해서 수동면까지 들어가는 도로 계획들이 있죠. 요건 국도인가? 그렇습니다. 요런 계획이 있어요. 아, 이 동네가 그러면 도로 호재, 택지지구 호재 이런 거 등등등 있네요. 근데 택지지구로 인해서 그럼 정주인구가 증가할까요? 예.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떤 땅을 사놓으면 효율이 좋을까요? 지금 여기 화도 쪽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고요. 요게 왕숙 2지구고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지만 입주가 거의 끝난 다산지구가 있고, 요게 왕숙이고요. 요 위에 여기가 진접입니다. 택지지구를 엄청 많이 만드네. 그러면 어떤 땅을 사면 좋을까요? 용도지역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렇게 왕숙지구가 들어오고 요런 데 도로변에 보니까 요런 땅 용적리 720번지 땅이 있네요. 이 용적리 720번지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땅 보니까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뭐라고 했어요?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 그냥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정주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땅이 개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도시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보상을 해준다 할 때, 그럼 이축권 보상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딴 데 개발 제한 구역에 가서 집 지을 권리를 줄게, 이축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 좋은데 땅을 사서 지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그 이축권에서 이런 데 땅값 올라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 개 한번 해볼까요? 목포시에 이제 500평 이상 되는 땅이 요래 나옵니다. 아, 근데 요렇게 보니까 너무 물건이 많네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땅은 그래도 최저가가 10억은 넘어가는 땅이다. 왜냐하면 500평이 넘는데 평당 10억이면 평당가가 200만 원이죠. 그 이상은 되는 땅을 사겠다. 왜냐하면 너무 싼 것까지 찾으면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건 봤는데 목포시 상동에 경매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899평, 막 900평이나 합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돼 있고요. 이 땅의 용도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볼게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런데 토지 면적이 900평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까요? 어느 정도 규모를 지을까요? 그리고 그 규모에 맞춰서 주차 대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만약에 주차가 30대 이상이라면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법에서는 교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되려면 너비가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900평이라서 큰 거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오른쪽 도로 있잖아요. 스카이뷰 볼게요. 이쪽에 도로 있죠, 그죠? 이 도로의 접한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재면 이 6m가 아니고 한 5.5m쯤 나와지는 거예요. 6m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죠.
그러면 이 땅은 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주차가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땅이죠. 진입로가 길이가 현황상으로는 충분히 교행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 6m에서 1cm만 부족해도 주차대수 30대 이상 허가가 안 나거든요. 도면상의 어떤 이 길이는 6m가 안 돼요. 5.5m쯤 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건축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찰이 많이 됐어요. 그죠? 근데 옥션원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유동화회사 연락처가 올려져 있죠. 그죠? 연합자산관리 정비석 이래가지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를 전화를 하면 신안군 수협 채권 30억, 돈 받을 권리 30억 갖고 있는 사람의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회사 담당자 연락처가 있다는 말은 이 유동화회사도 이 채권을 매각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 유동화회사를 찾아가지고 어디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전화해갖고 담당자 바꾸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옥션원에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 전화를 하면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결됩니다. 자동으로. 그러고 나면 이 사건 번호 불러주고 목포에 자동차 관련 시설 900평짜리 경매나오고 있던데 내가 이거 채권 사고 싶다라고 말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제가 그 채권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낙찰받은 물건이 낙찰가가 23억 4천 돼 있네요. 저는 이 채권을 얼마에 매입했느냐? 30억 채권이잖아요. 이거를 저는 매입을 1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건너뛰고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 30억 채권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23억 4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볼 때라든지 국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낙찰가가 23억 4천만 원이니까 대출을 해주겠죠? 23억 4천에 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23억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 80%쯤 해줄게 라고 하니까 18억 7천 얼마가 나오죠. 예, 그래서 대출을 얼마 받느냐? 국민은행에서 18억 7천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투자금은 얼마쯤 되는 거예요? 23억 4천 빼기 18억 7천을 해버리면 5억에다가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5억하고 한 5천만 원쯤 제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배당이 생기는 거예요. 배당이 얼마예요? 23억 4천에 낙찰 받았잖아요. 채권이 18억에 산 거죠. 그러면 배당이 얼마 떨어지느냐? 쉽게 말하면 5억 4천만 원이 다시 되돌려 받는 돈이 되는 겁니다. 요걸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채권 법인 같은 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돈 받을 채권을 내가 18억에 매입을 할게. 대신에 이제 18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고 18억에 매입하기로 하고 방식은 내가 23억 4천에 입찰할 테니까 차액 5억 4천 되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금 다 회수했죠.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뭘 했느냐 추가로 설계를 하면서 도로 조명을 받습니다. 이제 도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아까 여기가 5.5m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물건이 재밌는 게 스카이뷰로 볼게요. 이 물건 여기 있으면 서쪽으로가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느냐 녹지지역이 있어요. 이 땅과 옆에 도로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녹지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로 봐도 이렇게 돼 있고 토지 이음으로 보면은 경관녹지예요. 경관녹지 713-4 잡종지가 요건데 경관녹지가 있는데 여기가 딱 비어있죠. 보이시죠? 여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야 경관녹지가 아니네. 경관녹지 끊어져 있네. 녹지 조명 허가를 받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 땅이 경매 나온 땅인데 이 서쪽으로 도로가 있죠. 이거를 다시 이제 보니까 이 도로가 있는 거예요. 상동 1041-16번지 도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도로 누구 거지 하고 토지 이력 특성을 봤더니 군유지래요. 그럼 국공유지잖아요. 이 땅은 교행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쪽으로 요렇게 와서 요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요렇게 나가면 그러면 한쪽으로는 진입로 한쪽은 진출로로 허가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요 주차장 폭이 얼마면 됩니까? 3m 하면 되거든요.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교행 안 해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포시에 문의를 했죠. 문의를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런 좋은 땅이구나. 그래서 이제 목포를 태어나 처음 가봤습니다. 요 땅은 요리 들어와서 요리 와서 요렇게 나가면 되는 땅이니까 좋은 땅일까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 허가를 받아버리면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이 좀 발생했죠. 한 4천만 원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제 실투자금 얼마입니까? 5억 4천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배당받고 나니까 실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땅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목포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 땅은 얼마 정도 할까요? 토지 투자를 잘 하시려면 땅이 비주얼에 맞춰서 가격이 이 정도 움직입니다 라는 걸 감 잡고 있어주면 좋죠. 질문 한 개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채권 매입 시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일 전 단계에서 매입하셨을까요? 최초 매각 기일이 잡히고 매입하셨을까요? 몇 차례 유찰된 후에 유동화 회사 접촉해서 매입했을까요? 예. 저는 유찰 많이 된 다음에 합니다. 왜요? 유찰이 좀 되어야
채권 매입 금액이 좀 쉽죠. 채권사 입장에서도 유동화회사에서도 이거 전문 용어로 좀 똥줄이 타야 가격 협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목포 물건 같은 경우도 지방 땅이고 이러니까 찾는 사람 없어서 한정없이 유찰되던 중이었고 최저가가 17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넘기쇼 이래가지고 제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2등 입찰자가 17억 5천쯤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채권사 입장에서도 17억 5천에 낙찰될 뻔한 물건인데 제가 18억에 매입한 덕분에 5천만 원 더 받고 땅을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땅을 팔 때는 얼마 정도 팔 거냐? 자, 용도 지역을 빼고 설명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싼 땅은 용도 지목으로 이야기하자면 임야죠. 임야나 뭐 농지급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가 이제 수도권을 치자면 이제 공장 창고 비주얼이 있는 데죠. 그리고 공장 창고가 많아지다 보면 그 메인 도로변에는 음식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죠. 짬뽕 지종 같은 거 생기죠. 그죠? 요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굉장히 이 종류의 정주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주 인구의 주동선에 있다. 이런 경우는 스타벅스, DT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주 인구라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예, 만 세대 이상이요. 만 세대 이상 신도시가 생기고 주동선 자리다. 이러면 스타벅스, DT도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에다가 소득 수준도 높고 굉장히 트래픽도 굉장히 많다. 이러면요. 이러면은 DT급이 아니고 이제 전시장 뭐 이런 비주얼로 갈 수 있죠. 그럼 땅값이 이제 요럴 때 수도권에서 대충 얼마나 합니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면 되게 좋죠. 농지 임야할 때는 땅이 뭐 마다 다르다 하지만 수도권이다, 공장 창고입니다 하면 평당가가 200에서 300만 원쯤 합니다. 예, 그러면 짬뽕 지존쯤 되면요. 요쯤 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정주 인구가 만 세대쯤 신도시가 들어온다. 이러면 한 1000만 원쯤 해요. 정말 트래픽도 많고 그 주변에 배우 수요에 더 소득 수준도 높다. 이러면 이제 한 3천만 원도 가죠. 자연녹지 지역 대로변 땅이 3천 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왕 판교로가 그 정도입니다. 대왕 판교로가 땅 모양이 좋으면 한 3천만 원, 2,500만 원 이 정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이런 도로변에 멀쩡하게 접해 있었다. 이러면 얼마 정도 하겠어요? 이런 땅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땅은 얼마 정도 할까요? 아까 본 대로 볼까요? 목포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기 인구가 그죠? 딱 봐도 만 이런 급이 아니죠, 그죠? 요런 게 자연 녹지 지역이다, 대로변이다, 수도권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할 것 같고 목포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이런 땅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수원 정도다 이랬을 때는 여기 앞에 번듯한 땅은 2천만 원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2천 원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전라도 목포니까 얼마쯤 할까요? 하면 한 800쯤, 700쯤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의견 주십시오. 요 파란색 땅이 800, 700쯤 한다. 그럼 요렇게 생긴 땅은 얼마 하겠어요? 맹지는 아니죠. 요렇게 들어올 수 있는 땅이지만 이 대로변 땅보다는 이용 가치가 떨어질 뿐이죠. 그럼 얼마쯤 하면 되겠어요? 4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3, 400 정도. 자, 이 대로변 땅이 있고 대로변 땅이 700인데 안쪽에 맹지다. 이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은 요 앞에 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도로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면을 그려보면 사실상 셈이 좀 적죠. 그죠?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잡아보면 잘 파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900평이었으니까 400만 원 잡으면 36억. 그럼 경매감정가 정도 수준이 나와지죠. 그죠? 그럼 좀 싸게 판다. 300만 원 잡으면 39, 27, 27억 정도면 잘 파는 것 같나요? 저는 27억 정도는 하겠네라고 보았습니다. 27억 정도에는 잘 팔릴 거고 뭐 30억 정도는 모르겠다.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배당받고 실투자금 5천만 원 투자한 땅을 이 인근 부동산에다가 30억에 팔겠다라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다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잔금 치고 50일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26억 5천에 매매를 했습니다. 실투자금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매각을 얼마 했습니까? 했으니까 요 매도가를 써놓을게요. 매도를 26억 5천만 원에 했습니다. 보유기간은 꼴랑 50일이었고 차액이 약 채권 매입 금액 18억 기준으로 보자면 약 8억의 수익을 낸 사례입니다. 보면 낙찰받은 법인 보면은 주식회사 JYK 돼 있죠. JYK 종률 킴입니다. 벌어져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평당 얼마에 사겠다 환산했을 때 금액이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넘는 금액에 살 테니까 팔아라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토지 매매 계약을 한 다음이라서 뭐 계약 깨고 어쩌고 하기 싫어서 그 뒤로 오르는 것은 제 땅 매수인의 복이다라고 하면서 가져가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31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 거면 그쪽에 파셔서 이익 내셔라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 대출 받으려면 이 신설법인입니다. 신설법인인데 우리 주주들의 신용이 좋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옥션원 서비스가 면적이나 이런 걸로 검색하는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물건 찾아서 투자해서 쉽게 수익 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격에 대한 어떤 감을 좀 갖고 있으면 낯선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럼 그 지역 수준에 맞춰 좀 낮추고 높이고 하면 되겠죠. 이제 토지 투자를 할 때 호재라고 하면 4가지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보면 뭐 있습니까? 신도시 입주하는 자 요거 정주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잘 하려면 이 호재에 대해서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경기도 광주는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이냐? 수서에서부터 와가지고 지하철이 모란 들렸다가 경기도 광주의 삼동역 갔다가 경기 광주역으로 갑니다. 삼동역에 지금은 정차 계획이 없어요. 지나만 갈 겁니다 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수서 광주 간 고속철도 계획이 있죠.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삼동역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연암수 3주 전 거 볼게요. 경기 광주시 삼동역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개발 추진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를 블록 단위로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요렇게 지구 단위 계획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 용지가 있어요. 여기 학교 용지도 있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는 앞으로 정주인구 증가 계획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호재가 있죠? 경기도 광주에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1단계 사업을 했는데 2단계 도시개발 사업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쌍용고개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고개가 넘어갑니다. 오르막길 좀 있는 데인데 여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화면 볼게요. 스카이뷰 상으로 보면 이 주택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 전에 집이 별로 없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겠어요? 몇 터지겠죠. 여기가 근린공원 조성 계획도 있거든요. 광주시에 경기도 광주시 쌍용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사람들 노는 공원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또 지하화하고 뭐 이런 호재가 있습니까? 예, 그 정도 호재가 있죠. 그러면 이런 동네는 딱 뭐 사면 좋을까요? 아까 저기가 철도 호재가 있었는데 철도가 수서 광주였죠. 그럼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실시계획 인가를 놨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난 환평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뭔데요? 그 다음에 착공이에요. 착공하면 이게 정부 재정 방식으로 하는 철도인데 요거가 공사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라고 하면 최소 5년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이해 한 5, 6년 가겠죠. 그죠? 그러면 대체로 철도 호재가 있는 지역을 보면 착공 호재에 맞춰가지고 개발 호재가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동네에는 철도 호재에 정주인구 호재까지 있죠. 그 주변에는 녹지 지역 찾아보면 좋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그럼 삼동 쪽은 어떻습니까? 스카이뷰 내려다 보면은 이 공장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공장 수요도 올라갈까요? 저는 요 주변에 공장 낙찰 받으면 돈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좀 많이 비싸져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서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분당입니다. 그리고 공장 되게 많은데 이런데 공장들이 계속 공장으로 남아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럼 나중에 이런데 땅이 뭘로 바뀌겠어요? 예, 빌라 같은 걸로 바뀌지 않을까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동네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데 주거개발진흥지구 돼 있고 이 땅은 보니까 거기다가 주거용지 돼 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런 동네는 집을 지어라, 빌라 같은 거 지어라. 그랬을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구 단위 계획의 세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요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들이 빌라로 많이 바뀌어가겠죠. 그죠? 근데 그 속도를 붙이는 것 중에 한 개가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 개발하는데 이런데 초등학교 생긴다 이러면 키우기 훨씬 좋아지죠. 왜냐면 이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분당 생활권이기 때문에 분당 금방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초등학교가 없어서 애 키우기 좋지 않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하나 생기면 이제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주거지로 바뀌어갈 거예요. 비주얼이 공장 비주얼에서 주거지 비주얼로 바뀌어가겠죠. 그죠? 집 짓기 좋은 공장을 사가지고 공장에 임대 주고 월세 받고 있다가 때 되면 이제 집 짓는 업체는 땅 판다. 좋은 전략이 될까요?
예. 그런데 뭐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예. 그런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는 거죠. 어떤 경매로 낙찰받으면 좋겠습니까? 예. 옥션원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짓기 좋은 땅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고 도로 접한 길은 어떻고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땅 투자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호재대로 되면 얼마 가는 겁니다. 이거 맞추는 게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목포 땅이 얼마겠어? 요거죠, 요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그 땅이 호재대로 됐을 때 얼마 갈까요? 라는 거라면 2018 타경 5889 사건 보면서 이 땅은 얼마나 갈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의견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가재동에 자연녹지지역 경매 나왔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아까 공부했던 대로 자연자 빼고 합시다. 녹지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까 뭐라고요? 주, 상, 공, 녹까지를 아까 뭐라고요? 도시, 지역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역 가격은 사실은 주거 지역의 정주인구 증가로 땅값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신도시 따라다니면서 녹지 지역 땅 사면 됩니까? 예, 그래도 되는 땅들이 되게 많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이 호재대로 되면 얼마 갑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 땅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땅 위치가 여기야. 근데 이 땅에 뭔 호재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16,500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올 호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도시가 있고 요런 데 도로변은 땅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요런 데 대로변 땅 얼마 정도 갈까요? 한 16,000세대니까 나중에는 평당 1,000만 원 좀 가질까요? 예,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뭔 호재입니까? 라고 하면 브레인시티라는 신도시 입주하는 게 호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신도시 입주한 사례가 평택 브레인시티 이거 하나뿐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보면 여기가 평택 소사벌 지구입니다. 이 소사벌 지구가 만 한 2,몇백 세대 되거든요. 이렇게가. 그리고 주변에 있던 비전동부터 해가지고 구도심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녹지 지역이 있죠. 여기 이제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섞여 있는데 이렇게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로드뷰 한번 볼까요? 그 옛날에 이 동네는 이런 비주얼이었어요. 과수원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제가 평택을 2008년도 이 지역을 답사를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우리 평택 죽백점 GS15 평택 죽백점 있고 그랬던 동네인데 그 당시에 여기 땅이 평당 100만 원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2017년 보니까 저 멀리에 소사벌주 아파트 짓는 거 보이죠? 그리고 도로 확장 공사하고 있죠. 이게 아까 왕숙지구 때 했던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서 기존에 좁은 이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쌤 이거 도로 확장될 거 어떻게 미리 알아요? 아닙니다. 신도시 착공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이 납니다. 그 보상은 이제 신도시 건물에 하죠. 왜냐하면 도로를 먼저 만들면 공사차 지나가다가 도로 훼손시키기도 많죠. 그죠? 그래서 신도시 맞춰가지고 도로를 개선합니다. 공사차 가지고는 차도 많이 안 막히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보세요. 아까 공부했던 대로 해봅시다.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하고 주동선입니다. 스타벅스 DT 들어오고 평당 1,000만 원 갑니다. 라고 그랬죠. 2017년 요때 땅이 얼마인데 평당 300만 원. 여기가 신도시 10,000세대쯤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동선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일까? 땅 1,0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데들이. 가보면 이제 내 음식점들이 드글드글 해요. 장사도 굉장히 잘 되고 이렇죠. 자, 그 원리를 가지고 교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브레인시티 들어오고 나면 이런 데 땅은 얼마쯤 하겠어요? 이런 대로변 땅에서 요렇게 쪼르륵 들어간 땅이잖아요. 그죠? 한 300만 원 하지 않을까요? 300, 400 하지 않을까요? 300만 원만 계산해 볼게요. 토지를 800평이라 잡고 평당 300만 원 잡으면 24억 정도 나오는죠. 그런데 경매 최저 입찰가가 11억 9,500만 원이었고 저는 이거를 13억 8천에 입찰했다가 떨어졌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땅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호재대로 되면 얼마 갈까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 공부를 할 때 공법 공부만 끝내는데 아닙니다. 지역과 호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토지 투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땅 자체를 잘못 사는 게 아니고 호재를 잘못 읽어서 땅 투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뭔가가 개발이 됩니다 라고 하면 개발 호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라고 할 때 남들이 모를 때 사야지, 발표 전에 사야지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자, 우선 한 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호재를 읽는 방법을 잘해야 돼요. 봐봐요. 지하철 호재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이겠네.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 호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역개통할 주변 땅이니까 사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떤 땅을 사야 되느냐? 예,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곳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맞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충남 당진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합덕역 개통했습니다. 당연히 이 동네에 합덕역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정계획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당진시 입장에서는 저기를 역세권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정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합덕역이 국가가 돈을 대고 현대산업개발이 철도 건설을 하고 BTL 방식이라고 합니다. Build Transfer Lease 방식인데, 그래서 그 철도 사업 시행자가 지어주고 리스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사업 2011년도에 확정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요런데 역세권 개발 사업 하겠다는 것도 슬슬 행정계획에 나왔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건축비는 올라가는데 이런데 새 아파트가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그러면 이 동네 제일 비싼 아파트가 2억 3천 하는데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 사업 수지가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농지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행정계획으로 이 동네에 용도 지역을 올려주고 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해준다.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되는데 LH가 하겠느냐? 사업성이 없는데 문에 LH가 해요. 그럼 민간 사업 시행자가 나오냐면 사업성이 없는데 민간 사업 시행자 더 안 나오죠. 그러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 늦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땅 살까 말까 이런 데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 입장에서 행정계획을 냅니다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뒷단에 사업 시행자가 있느냐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사업 시행자가 같이 있어줘야 이래야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이 뉴스를 딱 읽는 순간 뭡니까? 행정계획과 뭐가 만난 거예요, 지금? 사업 시행자가 만났죠. 그리고 또 개발은 뭘로 하는 거예요? 주거 단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잘 될까요? 예. 지금 이 뉴스가 어느 정도까지 간 거냐면 수원시랑 LH랑 개발 계획을 가지고 얘네들이 국토부를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개발할 건데요 하면서 국토부 승인 받은 거예요. 국토부 승인 받은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오겠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땅 뭐 살까요? 한다면 요 안에 들어가는 땅 중에서 예상 보상가보다 싼 거 있죠. 그런 거 사면 돈이 될까요?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상 보상가보다 싼 걸 사도 될 거고 얘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에 땅값 올라갈 만한 녹지 지역 사도 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뉴스 나오자부터 이제 이 지역에 옥션은 찾으면서 물건 하나 안 나오나 이랬는데 그때 딱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물건 입찰 시점이 2017년 10월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거가 2016년 12월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 달에 이제 입찰할 때가 됐는데 보상 업무에 들어갔어요. 보상 사무소까지 만들었으니까. 스카이뷰로 볼게요. 아까 당수지구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서 오바로그 친 거 있었죠. 그 바로 옆에 땅이고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공부했죠? 신도시가 입주하면요 주변 녹지 지역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단 개발 제한 구역일 경우 뭐라고요? 계획관리가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수원은 계획관리 지역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좋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목이 된 땅이 좋아요. 이거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발 제한 구역법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된 땅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5년 거주 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요때 지정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집을 짓고 지목은 대였다고 하겠습니다. 대라는 말은 건축물이 있는 땅 이란 뜻이겠죠. 그러니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목이 대고 대가 먼저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동생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을 소급적으로 하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나중에 상가로 근생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경매 물건을 봤더니 지목이 뭐예요? 대 있죠. 요 밑에도 지목이 대. 두 개 필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두 개
개가 다 지목이 돼인 땅이었습니다. 그 둘 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돼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이래 들어오는데 옆에 땅값 올리는데 옆에 땅이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근데 이 물건은 지목이 되니까 개발이 다른 땅에 비해서 월등히 용이하죠. 그러면 당수지구만 들어오면 이 땅값 올라가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개 의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수원시에서 개발 제한구역 개발하겠다는 범위가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뭐 하려고 이렇게 짜투리 개발 제한구역을 남겼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임야는 개발 불능지란 말이에요. 산지관리법 공부하면 나옵니다. 산지관리법상에 개발 불능지이기 때문에 임야는 개발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만큼 남겼을까? 즉, 이 땅은 제가 볼 때 1 아니면 2야.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 쓸게요.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나중에는 보상금을 받게 될 것 같거든. 만약에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됩니까? 지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근에 아까 당수지구가 들어옵니다는 있었죠. 정주인구 증가가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럼 지목이 된 땅 가격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물건은 이래도 땅값이 올라가고 저래도 땅값이 올라가겠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럼 쌤 2로 가게 됐을 때 땅값이 얼마 가게 될까요? 요런 어떻게 찾을까요? 평택 사례를 보면서 호재가 실현된 고세 금액을 참고하시라, 비교하시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원에 개발 제한 구역에 지목이 된 땅, 등산로에 닭백숙 하고 있는 집 땅, 이런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원 닭백숙 집 땅값이 500만 원쯤 하니까 그럼 이 경매 물건은 322평이니까 평당가를 500만 원 잡으면 약 16억 원 가겠네 라고 계산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당수지구가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났으니까 당수지구만 들어와도 16억이 될 거고, 만약에 당수 2지구까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보상받을 거니까 그때도 요 비슷한 금액 보상받지 않겠나라고 보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죠, 사실상에. 근데 그게 다냐? 또 하나 더 있는 게 7억 6,800에 낙찰 받았는데 은행 대출을 얼마 받냐 하면 이거 은행 대출을 7억을 받아요. 그리고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 보증금을 1억 3천을 받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보면은 당수 2 공공주택지구 돼 있죠. 나중에 여기를 당수 2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를 하면서 이 물건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 금액은 19억이었어요. 19억 2천만 원 보상 받았습니다. 보상 많이 받았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 0원이었고 매달 이제 또 창고가 하나 있어서 거기 창고에서 월세 좀 나오는 게 있어서 이자 보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은행 이자만 좀 내다가 보상 19억 받으니까 차익이 크게 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거 2017년이니까 10년 전 게 아니고 보상을 2023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상 받은 시점으로 하자면 굉장히 최근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로 이야기하자면 갖고 있는데 띄운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말하기 좀 불편할 뿐이지 지금도 이렇게 할 케이스가 있나요?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제가 추천했고 제 수강생이 낙찰 받은 사례인데 농지돼 있고 24억에 감정한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 땅이 뭡니까? 라고 하면 공공주택지구라고 돼 있죠. 낙찰을 작년 10월에 받았으니까 뭐 엊그제 받은 거죠. 그래서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화성 기산지구에 들어갔던 곳인데 기산지구 계획이 바뀌면서 저 동네가 지난 신도시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돼 있고 여기 보니까 공공주택지구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상 받겠죠. 보상 받으면 얼마를 받을 거냐? 옥션원이 수용 보상 투자하기도 되게 좋게 되어 있는 게 가격 시점 되어 있거든요. 다우 감정평가 법인에서 2024년 1월 25일 날 이 물건은 24억짜리입니다로 감정했어요. 그러면 2024년 1월에 24억짜리입니다라고 감정한 걸 이걸 2028년쯤에 보상한다면 4년이 더 지난 시점에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를 보상해줘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보상은 시세에 딱 맞춰서 해주면 반발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조금 더 쳐주는 게 맞죠. 보세요. 경매 장점입니다. 2024년 1월 달에 감정한 거를 낙찰받는 시점은 2025년 10월이니까 감정 시점으로부터 무려 20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땅값 올랐을 거거든. 그러니까 올랐을 건데도 옛날 거 기준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죠. 그래서 24억에 감정했고 4년이 지났다. 그러면 보상가가 4억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잡아볼까요? 그럼 4억, 한 28억 보상 받겠죠. 근데 입찰가는 17억, 낙찰가는 17억 5천만 원이니까 그럼 차액이 10억 가까이 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출이 또 80% 나오죠. 17억 5천만 원에다가 0.8% 이러면은 14억이 대출됐으니까, 그러면 한 4억 정도 투자금 들었나요? 예. 전 소요 외 3인인가 그럴 겁니다. 1인당 1억씩 투자한 겁니다. 1억씩 넣고 보상 차익 10억 정도 생기니까 은행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1인당 투자금 대비 소득세 다 내고도 뭐 얼마씩 남겠죠? 그죠?